지금 사장상 참석을 못하게 돼가지고 공동저자인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발표 계획은 지금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번 세션의 과정이 포맷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자세한 무슨 알고리즘 내용이나 그런 데서는 간단하게 설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 관련해가지고 가능한 모든 피지블한 패스웨이를 이식하는 예제에 대해서 이제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볼릭 패스웨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반응인데 시작하는 반응물부터 생성되는 생산물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어떤 패스웨이를 거쳐가지고 그 대사 산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의 엘리멘트리 리액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제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메커니즘은 글루콜리시스인데 다음과 같이 책상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오브럴 리액션과 그리고 14가지의 엘리멘트리 리액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리액션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스로부터 파이브레이트 생산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패스웨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90년 초에 프리들러 등에 의해 가지고 프로세스 신테시스 쪽에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펜 등에 의해 가지고 그 촉매 반응 시스템의 그 패스웨이 모든 가능한 패스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생화 반응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본 연구에서 쓰여진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액시o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액시om은 그 주어진 그 총괄 반응 오버랄 리액션에 대해서 그 피지블 리액션 패스웨이를 만족하는 6가지 액시om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론적으로 그 피지블한 리액션 네트워크를 만족하는 7가지 액시o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액시om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대로 맞는 말이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액시om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파이널 프로덕트는 반드시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는 그 시작되는 그런 반응물은 반드시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산물은 특히 대사 쪽에 살펴본 중간 생산물은 그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된 다음에 생산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소비가 되겠죠. 만약 중간 생산물이 생산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중간 생산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액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살펴본 거는 그 피지블 리액션 패스웨이 관련된 6가지 액션인데 여기서는 그 피지블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조합론적으로 타당한 리액션 패스웨이에 관련된 7가지 액션입니다. 이 두 가지 액션 세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화 시킨 게 P그래프입니다. P그래프는 크게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그 리액션에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 엘리멘트리 리액션 스텝에서 그 그래프상에서 어떤 케미칼 같은 케미칼은 어떤 서클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러니까 호리존털 발로 의해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앞서 설명드린 이 액션 T1에서 T7까지
까지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조합론적으로 피지블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 R1부터 R6까지 만족한다고 그러면 피지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그F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글루코스가 이 반응에 의해 이렇게 생산이 되고 궁극적으로 파이브레이트가 생산된다. 이걸 피그F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SG 알고리즘과 SS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BT 알고리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RPI, MSG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슈퍼스트럭처와 같은 맥시멀 슈퍼스트럭처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가능한 피지블한 패스웨이는 이 구성된 스트럭처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리액션이나 아니면 그런 스페시스를 이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거한 다음에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 SSG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조합론적으로 피지블한 어떤 패스웨이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BT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R1과 R6를 만족하는 액심을 만족하는 걸로부터 실제로 피지블한 패스웨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예를 들어 14개의 반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반응식이 정반응, 그러니까 리버스블한 반응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방향하고 반응식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78만 2,968개 조합론으로 가능한 조합 중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본 시스템에 대한 예제에 대해서 46개의 피지블한 조합을 이제 거의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드린 그 세 가지 알고리즘은 크게 메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1 오버럴 리액션에 대해서는 6개의 피지블한 인디펜던트 패스웨이를 구하게 되고, 이 인디펜던트한 패스웨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11개의 사이클이 없는 전체 콤바인드 패스웨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인 MSG 알고리즘 통해 나타나는 맥시멀 스트럭처인데, 앞서 살펴보면 처음에 전체 그림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중간 생성물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C가 생산이 된다. 근데 소비가 되는 그런 연결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처음 MSG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제거하게 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피지블 패스웨이를 구한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여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촉매 반응 시스템에 적용된 제한된 피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 생화 시스템 특히 메타볼릭 패스웨이 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잘 적용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결과물들은 PC에서 1층 미만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초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표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적인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바이오인포메틱스가 이용이 되는지, 특히 공정 시스템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레귤레토리 패스웨이즈 관련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수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 시스템에서 적용된 예제는 TNF 알파와 인터로피온 베타 시스템 유도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구성된 어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패스웨이를 그려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TNF 알파와 인터루킨 1 베타, 처음에 제가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제가 그 바이올 그 생물 쪽에 어떤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는데 이 두 가지 그 사이토카인은 아주 그러니까 염증이나 그런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시그널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토니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이런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하고 어떤 동적 고동을 이해하면 그 신약 개발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메커니즘하고 다이나믹스를 동적 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클리어한 그런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모델링 어프로치나 또한 이제 당연히 실험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그널 트랜스퍼 메토드가 다이나믹 모델을 그러니까 구성하고 그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수행하는 겁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 네트워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그 센서라고 볼 수 있는 리셉터가 리간드와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러 가지 어댑트 프레트레인이 이제 바인딩하고 좀 더 큰 어떤 라지 콤플렉스를 이루게 된 다음에 다음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브돼서 DNA에 바인딩을 한 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나타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패칭의 같은 앞서서 발표드린 P그래프 이론과 같은 그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패턴의 표현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바인딩하는 리액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AB와 바인딩해서 컴플렉스를 이루고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걸 나타낸 거죠. 본 연구에서 한 방법은 주로 이제 그 리뷰 아티클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앤 네이처 같은 사이언티픽 리터처를 통한 리터처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몰레큘 내지는 리액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단계에서 TNF 알파나 인터루킨 베타, EGF가 각각의 리스트와 바인딩한 다음에 좀 더 큰 콤플렉스를 이루고 그다음에 시그널이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그널 트랜스 팩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단계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패스웨이를 구성되는데 하나는 NF 컴파비 액티베이션 패스웨이 쪽이고 그 다음은 맵키나제 패스웨이 쪽이고 그 여러 가지 패스웨이 중에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요 두 가지 패스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패스웨이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패칭의 표현 방법을 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하고 여기 리셉터가 있고 여기 리간드가 있어가지고요. 바인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컴플렉스를 이루고 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처럼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전달돼서 결국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 사이토졸에서 핵으로 트랜스로케이션 한 다음에 그 액티브 되겠죠. 이거를 지금 독일에 있는 지금 저희와 공동 연구로 공동 연구로 같이 하고 있는 독일의 FHG 스카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탑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매칭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얼마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매칭 리전을 살펴보면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트랜스 패스와 CSNTB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본 결과 약 80%, 60%가 이 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80%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자세한 그런 메커니즘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살펴본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되면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사된 이 네트워크 중에서 요 한 가지 네트워크 패스웨이를 예제로 삼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매스매티컬 모델로 해가지고 OD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패트넷을 이제 익스큐티블 패트넷 모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CK라는 툴을 써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전체 스킴을 보면 아까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리간더와 리세트가 바인딩을 한 다음에 좀 더 큰 컴플렉스를 이루고 막 시나제 캐스케이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점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걸 시뮬레이션한 이제 아까 살펴본 그 시스템을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로 구성하면 키네틱 이퀘이션과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익스큐티블 패치넷 모델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피드백, 아까 두 가지 피드백이 존재하잖아요. 그 피드백 두 가지가 만약 없다 그러면 그 캐스케이드 상에서 점점 이렇게 증폭이 돼서 시그널이 온다고 볼 때 증폭이 되는 걸 이제 보일 수 있고, 만약 두 가지 피드백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완전한 그 시그널 어댑테이션이 일어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앞으로 퓨처워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트로킨 1 베타, TNF 알파, 그리고 EGF에 관련된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네트워크를 리터러처 서베이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패치넷 표현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테일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패스웨이가 좀 더 이제 우리는 살펴보는 그 시뮬레이션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링 요 부분에 바로 이용될 수 있고요. 앞으로 더 할 부분은 TGF 베타라든지 이런 또 관련된 그런 다른 패스웨이를 또 조사하고 구성하는 게 있고요. 또 가능한 모든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를 제네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두 번째 부분은 메타볼릭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뭐라고 그러죠? 그 매스 반응에서 생성되면 없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고 모든 알고리즘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그걸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살펴본 캐스케이드 상에서 그게 그러니까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참여에 따라 바로 이제 소비에 따라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이제 시그널이 전달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앞서 살펴드린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적용한 그런 피그래프를 기본으로 한 알고리즘이 제네레이션을 하는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EGF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결과처럼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매스매티컬 모델은 아주 에피션트하게 예를 들어 매트랩으로 구성했을 때 거의 1분 안에 이게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델을 웰 디파인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로 살펴본 그 패트리넷 모델은 물론 이제 시간상으로는 느리지만 그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델링할 때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할 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시뮬레이션 스타일에서 살펴보는 건 하나의 패스웨이만 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또 많은 크로스토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동적 구동을 보이는지 이게 표출하게 되고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 키네틱 데이터가 있느냐 일단 이게 있어야겠죠. 주어져야겠죠. 따라서 본 용어에서 살펴본 두 가지 내용, 즉 메커니즘하고 다이나믹스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에 유용하게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그 안티 인플라메토리 드럭을 위한 많은 타겟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하게 되면 그 리셉터하고 리간더가 바인딩하고 시그널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그널이 안 가는 걸로 이제 블락을 시키게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마키나제에서 그 이니비터가 만약 많이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시그널이 안 가겠죠. 또는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 블락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존재하는 그런 신약 개발의 신약으로서 이제 어떤 다양한 타겟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에펙티브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본 메커니즘하고 다이나믹 구동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최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